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랬냐면 한덕수 대행은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 임명 권한이 없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아예 권위되고 없으면 몰라도 현재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 선례를 많이 들고 있죠. 황교안 대행도 그때 아마 이선의 헌법재판관인데요. 이선의 이거는 대법원 몫이었죠. 똑같죠. 구조는 대법원 몫의 이선의 재판관을 원래대로 하면 황교안 대표가 임명해야 되잖아. 대법원 몫이니까 똑같잖아. 국회 몫이나 대법원 몫이나 이게 똑같잖아. 논리 구조는. 국회에서 된다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했으니까 권한대행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니까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 때는 그때는 대법원장 몫이니까 대법원장이 3명, 국회 3명, 대통령 3명이잖아. 뭐 대통령 3명은 임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그거는 민주당이 찬성 안 할 테니까. 그런데 대법원장 몫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 이게 민주당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이선의 재판관을 아예 박근혜 대통령은 판결 끝나고 나중에 임명한 이런 선례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례에 의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거든.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추천 몫이나 하여튼 추천을 했고, 그럼 형식적으로 임명권이 있으면 그때 황교안 대표도 임명권이 있어야 되잖아. 이번에 한덕수가 있다면. 근데 황교안 대표는 임명권이 없다 해가 임명권 행사 못하고 나중에 탄핵 끝나고 그때 행사했거든. 도중에는 못했다면 도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도중에는 그럼 하지 말자. 지금 탄핵 심판 도중이니까 지금은 임명권이 없다. 국회 탄핵 심판 끝나고 임명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존재하는데 권한을 대행하는 거하고 아예 대통령이 헌재에서 인용돼가 대통령 물러났으나 그때는 완전히 고리가 됐으니 그때는 임명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끝나야 그럼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때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존재하니 이길지 절지도 모르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 왜? 현상 유지 정도만 해야지 적극적으로 변경하면 안 되니까. 이게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논리나 선례에 맞는 거예요. 선례에. 황교안 대표의 선례에 딱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뭐랬냐. 옛날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특히 추미애가요. 그때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였거든요. 추미애는 뭐랬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의 다수 견해다. 맞네. 추미애, 너 입이 하나니까 sm하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는 않겠지. 그때 추미애 네가 한 걸 한번 들어봐라. 기사 한번 검색해봐. 뭐랬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의 다수 견해다. 추미애가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 원내대표가 우상호입니다. 우상호는 이게 뭐랬냐.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상호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자들이 과거의 발언들이 지금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옛날에 조적조, 그 다음에 문정문, 그 다음에 이적이,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 이거는 추적 추,
추미애, 적은 과거의 추미애, 우상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인데 그걸 이게 추천한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아마 보수니까 임명 못하게 했겠지. 그래서 임명 권한이 없다. 권한대행은. 이래가지고 그게 임명 못했잖아. 재판 끝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되고 고리되니까 그때 이제 그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논리잖아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딱 똑같은 선례, 과거의 발언 가지고 비판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자들이요. 이자들이 이제 자기 발등에 자기 꼼수에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이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들이 이제 원래는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잖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그 심리를 마비시켜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6명 최저로 2불로 3명을 임명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에게 우리가 2명을 할게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합의도 이제 깨진 게 원래는 이게 한 명 한 명하고 한 명 합의라는 건데 자기들이 2명 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때 그 헌법재판소장은 이게 원래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이게 국회에서 동의받아서 표결해가지고 이게 소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합의할 때 박찬대가 합의할 때 우리가 2명을 할게 민주당이 대신에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힘 대통령이 지명하는 조한창 변호사 조한창 이분을 이게 소장으로 우리가 통과시켜 줄게 국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찬대는 소장을 시켜주겠다는 게 말 안 해. 실제요. 권한대행이 소장 임명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죠. 헌법재판소장이 3부 요인인데 그 국무총리 이제 총리가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까지는 임명을 못할 거라고요. 그럼 소장이 공석인데 지금 좌파 중에 좌파 문영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영배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마 이게 한덕수 대행한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주기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헌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을 합니까? 그건 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저는 모든 게 약속은 이미 무효화됐다 봐요. 왜? 그럼 민주당 너가 이게 우리 이번에 지명하는 조한창 재판관을 이게 헌법재판소장 시켜주라니까? 그러면 통과시켜줄게. 근데 못해. 왜? 재판소장이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영배가 신속하게 2달 끝내려는데 그러면 조한창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재판장이 그렇게 신속하게 하겠습니까? 조한창 이분이 얼마나 FM 원칙주의자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3명은 빨리 임명하고 싶은데 9명 채우려고. 근데 헌법재판소장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말은 못한단 말이죠. 오늘 박찬대가 반발하면 그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몫이거든. 대통령 몫이에요. 헌법재판소장은.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혼란이 오면서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합의는 다 깨진 거고요. 이제 FM대로 가서 한 명 한 명 지명하자.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하나 하자. 이렇게 주장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청문회를 뭐 그렇게 급하게 끝냅니까?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자료도 다 내봐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청문회 왜 하루만 해? 너는 뭐 4번, 3번 하더니 청문회도 계속 하자. 이러면 돼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나 임명권 없다. 특히 내가 헌법재판소장까지 어떻게 임명하냐? 나 3명 다 임명권이 없다. 황교안 대표도 이게 못했지 않냐? 그때 없다고 했지 않냐?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임명 안 하면 끝이지 뭐. 뭐 누가 할 거야 임명. 임명 안 하면 이게 마비되는 거지. 그럼 이게 6명가 가면 뭐 심리가 됩니까? 그 주심 재판관이 또 와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잖아. 그 박선영 진실화해 과거사위 위원장 장관 위원장의 제부.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처형이죠. 부인의 언니니까 제부 처형.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 아닙니까? 대통령 몫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명 재판관이에요. 수명 재판관에게 2명이 이미선이하고 정영식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명 재판관은 이제 직접 증거조사 같은 걸 실무로 하는 거고, 주심이요. 주심 재판관이 판결문 초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쟁점별로 대법관이 몇 대 몇이냐 이걸 다 평의를 사해 보는 게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천운입니다. 천운. 야, 정형식 최고의 보수. 그분이 주심이 됐다는 건 천운입니다. 주심 역할이 큽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장까지만 우리가 임명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장은 동의를 안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모순이잖아. 아니, 헌법재판관 임명 자격은 권한대행이 있는데 왜, 그럼 이게 소장 임명권은 왜 없냐? 있으면 다 있지. 저거 마음대로거든요. 저거 마음대로. 따라서 이제 저는 이번에 3명 임명부터 무산시켜버리는다. 왜? 민주당이 이제까지 꼼수로 자기들 안 채운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민주당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2명을 마흔에게하고 정계선에하고 좌파 2명을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선례도 말, 우리가 명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민주당 옛날에 황교안 때 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추미애하고 우상호가 옛날에 한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은 합의, 이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논리가 있고, 논리가. 그 다음에 원래 합의는 헌법재판소장을 이게 동의 통과시키기로 했던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면. 근데 그것도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따라서 충분히 저는 원칙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는가 봐. 딱 그걸 제대로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이걸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조 안 해주면 돼요. 청문부터 이게 끌어야 돼요. 그러면 12월 27일 첫 재판이고 뭐고 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잡아놨잖아요. 첫 재판도. 그것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3명 임명부터 중심을 하나하나게 잡아나가면요. 이 재판은 그냥 저는 고의로 지연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한테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재판부 구성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하는 거지. 이재명이처럼 고의로 꼼수로 시간 끌자. 이런 게 주장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텨서 원칙을 관철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선례에 따라서 나 임명권이 없다. 아니면 있다면 왜 재판소장도 내가 임명하겠다. 다 하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소장은 임명권이 없다? 이것도 이게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저는 원칙대로 한덕수 대행이 대응하면 돼요.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자꾸 탄핵해가게 겁주면서 야,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도 그게 한덕수 대행 그게 전혀 민주당의 협박에 넘어갈 전혀 이유가 없어요. 소신대로 가면 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년 반 이상 총리로 지명한 이런 분 아닙니까? 끝까지 윤석열 정권에 충신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의 부역자가 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분명히 드리고요. 우리 명분과 선례,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의 발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한덕수 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나 임명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민주당은 방법이 없다. 자기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꼼수에 자기들 발등을 찍어서 끝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